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혼과 관련해서 영상을 몇 개 찍었는데요. 요거를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위장이혼과 세금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좀 전체를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론만 인정한다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사실혼 관계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법률론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혼인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죠. 특히 위장이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요. 위장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부부 공동생활을 해소할 의사 없이 우리 이혼할 생각이 없어. 그런데 그냥 혼인 신고를 이혼 신고를 하자.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혼 신고를 하자. 그냥 합의 이혼 신고를 하자. 이혼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는 남남인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혼인 생활을 같이 유지하는 것. 이걸 위장이혼이라고 해요. 근데 대법원에서 그럼 위장이혼은 가짜냐 라고 하는 건데요.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협의이혼, 그러니까 양자가 합의해서 이혼을 만약에 했는데 이게 가짜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혼 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어쨌든 합의를 했던 협의를 했던 통모를 했던 간에 법률상 적법한 이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 신고를 했다면, 이혼 신고를 했기 때문에 법률론 관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혼 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이혼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혼 신고를 했다면 그건 이혼 신고를 한 거지. 그건 이혼이지. 이걸 이혼이 아니다라고 할 만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태까지 우리는 가장이혼, 위장이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 판례나 뭐 여러 가지 보면 이혼 신고를 했다면 그걸 인정해줘라. 근데 만약에 그 이혼 신고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혼을 했다든지 그냥 이혼 신고를 했다든지 아니면 사업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이혼 신고를 했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이혼은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가장이혼도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인 이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예. 그런데 세법은요 그 예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재산분할이 이혼하면 재산분할 하잖아요. 그럼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한 거죠. 이 재산분할이 조세포탈이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 지금 재산분할이 조세포탈, 재산분할이라는 건 뭐 이혼의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세포탈하려고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했다면 그때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죠? 이거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을 하는데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이혼을 했지만 결국 경제적으로 보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이혼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을 거친 것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과세해야 된다.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이게 그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재산분할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위장이혼이라도 이혼을 인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장이혼에 대한 재산분할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그 얘기한 거죠.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예. 그러니까 합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의 이혼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도 무효로 인정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협의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혼에 어떤 의사가 있다라고 본다면 그 이혼을 그렇게 그 가장이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위법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본 거죠. 세무서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를 안 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나 위장이혼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이유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법원에서도 위장이혼도 이혼으로 인정을 하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이혼의 효력이 사법상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즉 이게 무효가 되려면 누군가가 재산을 도장을 도용하거나 강압에 의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혼의 그 합의한 합의서가 무효인 경우이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게 위장이혼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재산분할 정도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당신 다 가져 이렇게 하고 재산분할하는 것은 그건 증여세 과세되게 된다. 그 일정 부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만약 위장이혼을 했다라고 하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할 때 이거는 위장이혼이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고 배우자에서 이제 해소됐잖아요. 배우자관계 해소됐지만 실질과세 원칙을 해서 이거는 실질적인 배우자라고 봐서 동일세대로 봐서 양도세를 과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증여세도 조세 포탈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거 과세하면 안 된다. 즉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지 말아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판결이 난 후에 세법은 과세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는 세법에 법률 규정을 보완했어요. 이혼을 하고 나서 그 후에도 생계를 같이 한다면 그건 배우자로 보겠다라고 법에다가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에요. 예. 법률상 배우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법에서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은 배우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한 세대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양도세법에 이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 신고를 한 다음에 생계를 같이 한다면 이혼을 했지만 배우자는 아니지만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따질 때는 동일세대로 봐서 1세대 2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에만 적용되고 있어요. 증여세법에서 상증법이나 다른 법률에서는 종부세법 같은 데도 이게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 세법에서는 예규에 의해서 조세포탈 목적이 있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라고 했는데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이걸 증여세 과세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세무공무원은 이런 예규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혼을 하고 나서 동거생활을 한다면 재산분할에 대해서 증여세에 과세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법원에 간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혼할 당시에 이혼의 사유가 재산 포탈의 목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법률에서 정하는 어떤 가장이혼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증여세 과세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혼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컨텐츠를 조금 더 올리긴 할 건데 우리 세법이 과거에는 가장이혼, 위장이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걸 밝혀지게 되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증여세도 과세하고요. 양도세도 과세하고 이랬었는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양도세를 과세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판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난 다른 영상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배우자 사망 직전에 합의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혼 후에도 생계를 같이 하면서 남편을 병관하고 그 다음에 남편 사망한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법원에 입증해 가지고 남편의 연금을 승계받아서 받았던 사건에 대해서 고등법원까지 다 이거는 위장이혼이라고 생각해서 증여세를 과세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증여세 과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어쩔 수 없이 법률을 개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증여세, 그다음에 종부세, 상속세 이런 데서는 법률 규정 보완이 없기 때문에 세법은 유일하게 법률원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과세가 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판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